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우리 카카오 일단은 최근에 그래도 잠깐 좀 주가에 충격적인 부분이 있었죠. 생각보다 많이 빠졌던 구간이에요. 저 구간을 보시면 그래도 여러분들이 체감적으로 겪기에는 꽤나 큰 하락이었습니다, 최근에. 그러고 나서 이제 어제 오늘 해서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반등 폭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뭐 우리가 안심할 수 있을 만한 반등 폭이라고 이야기를 하기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제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와 흐름에 따른 앞으로의 카카오의 주가 전망인 거죠. 결국엔 전망일 텐데, 저는 일단은 밸류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좀 있다라고 평가를 좀 하고 싶어요.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은 분명히 있는 건 맞는데, 그리고 또 이제 다음 주에 미국에서 빅테크 기업들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 흐름을 좀 보시면요,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거는 사실 시장이 그렇게 크게 반영이 되고 있지 않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제가 디테일하게 한번 다시 좀 풀어드릴 거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네이버도 오늘 같이 동반 강세를 좀 보였는데, 카카오는 조정을 받고서 기술적 반등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만큼의 그 정도 폭의 상승을 보여줬지만,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뭐 빠진 게 없이 그냥 거기서 또 신고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이게 지금 결국에 네이버와 카카오를 비교해서 봤을 때의 흐름을 같이 좀 살펴보면, 제가 봤을 때 결국에는 밸류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을 지금 시장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지금 카카오가 오늘 오른 이유를 뭐 카카오 뱅크 때문에 올랐다,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가 또 가서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영향이 없다라고 표현은 할 수는 없겠지만 그걸로 인해서 움직였으면 진작에 움직였을 것이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게 지금 현재 모멘텀은 아닙니다. 카카오 뱅크에 관련된 종목들이 한참 시세가 나올 때 카카오는 조용히 했었어요. 왜 이제 와서? 그죠? 아닙니다. 그거는 지금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아니에요. 지금은 다른 쪽으로 진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따로 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여러분들 영상 요즘에 댓글을 굉장히 많이 남겨주고 계셔서 저도 정말 힘이 됩니다. 우리 VIP님들도 많이 남겨주고 계시고, 또 꾸준하게 이렇게 댓글 남기시는 분은 제가 이렇게 눈여겨보고 있어요. 저도 다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댓글 그리고 참여 부탁드리고요. 주말에 올라갈 영상, 아마 일요일날 올라갈 영상에는 또 댓글 남겨주신, 최근에 영상에서 댓글 남겨주신 내용들 좀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서 같이 한번 또 소통하는 시간을 또 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죠. 자, 카카오의 일봉 차트입니다. 결국에 금요일날 종가는 15만원까지는 안착은 하지는 못했고, 윗꼬리를 좀 만들면서 이런 모습으로 마무리를 좀 해줬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주가가 이렇게 흘러내린 뒤에 반등하다가, 그러니까 윗꼬리 캔들이라는 거는요, 여러분들 상승을 하는 시점에서의 윗꼬리 캔들하고 하락을 보인 뒤에 반등하는 초입에서의 윗꼬리 캔들하고는 의미가 좀 달라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어쨌든 좀 알고 계신 게, 윗꼬리 캔들은 그냥 단순하게 매도가 많이 나왔다라고만 표현을 하시는데, 이게 매도의 흔적일 수도 있고요, 어느 구간에서는 매도의 흔적으로 활용이 될 수도 있는데, 어느 구간에서는 매집의 흔적으로도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에 팔고 나갔다, 결국에 시세가 빠졌기 때문에 기본적인 이론은 팔고 나갔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지만, 매집의 의미도 있습니다. 거래를 한번 탕 튕겨주면서 앞전에 물려있던 물량들은 나가고 새로운 물량이 들어왔다라는 거잖아요. 누군가는 매수를 했기 때문에. 방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매도를 누군가는 했지만 누군가는 매수를 했다라는 거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거래가 체결이 된 거잖아요, 이 가격대에서. 그래서 누가 더 의미 있는 시세로 가져갈 것이냐, 그래서 수급이나 여러 가지를 체크를 좀 해야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의미 있는 뭔가의 수급은 좀 포착이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메이저들의 움직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요 영역대의 시세에서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좀 어느 정도 뭐랄까요, 약간 단기적 움직임들이 활발한 그냥 그런 타이밍이다 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카카오 게임즈나 뱅크에 대한 이슈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 그 부분도 크게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오늘 이제 동반 강세를 보여줬던 뭐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자,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국내에서는 뭐 카카오 네이버 뿐이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같이 비교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은. 근데 네이버는 다시 한번 또 고개를 치켜들면서 신고가를 향해서 좀 노리고 있는데, 이렇게 의미있게 메이저들의 수급으로 이틀 동안 시세를 좀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는 조금 더, 그래서 네이버를 자꾸 계속 이렇게 우회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네이버가 조금 더
저는 좀 좋게 본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 카카오는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께는 죄송하지만, 물론 못 갈 건 아니에요. 카카오가 못 가는 기업은 아니죠, 당연히. 근데 일단 지금 위치에서 카카오는 좀 단기적으로 놀아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 그러니까 단타 위주로의, 그러니까 단기 관점으로서의 판이 열리지 않았나.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래서 제 판단은 그러한 판단이기 때문에 저는 뭐 어쩔 수 없는 VIP 회원님들께 또 단기로 우선적으로 좀 대응을 할 수 있게끔 가이드를 잡아 드렸습니다. 카카오가 이날 폭락을 했었죠. 이때 당시 시세면은 마이너스 5% 가까이 빠졌기 때문에 굉장히 큰 폭의 폭락인데, 카카오 폭락 중, 그렇죠? 그러면서 장기 투자 회원님들 잠시 죄송합니다. 단기 편입 준비합시다. 14만 3천원 1차 매수 들어갑니다. 필요하면은 분할로 해야 되겠죠. 당연히 하락 중에는 분할 매수가 필수다. 그래서 14만 3천원에 1차 매수 들어갑시다 하고서 600명 가까운 회원님들이 오전 10시에 다 식별을 하신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에 15만 2천원 부근에서 절반 정도를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15만 2천원에 14만 뭐 한 3천원 정도인데 안 왔어요. 그래서 한 14만 6천원 정도거든요. 그래서 한 4% 정도, 카카오로 4% 정도의 단타떼기는 일단 우선적으로 한 거고, 이 흐름이 계속 유지가 될 거면 그대로 가져갈 건데, 결국에 지금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느냐를 놓고 본다면 어떤 모멘텀이 좀 있을까요? 물론 카카오 게임즈, 뱅크 뭐 좋아요. 좋은데 제가 봤을 때 뱅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평가 논란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공모가 최상단에서 결국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만, 청약을 받고는 있지만, 글쎄요, 이게 지금 최근에 SD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바이오센서인가요? 얘도 지금 뭐 빌빌 기고 있는 상황에서, 근데 SD 바이오센서는 그래도 좀 타이밍이 좋은 게 최근에 신규 상장 종목들이 고개를 좀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신규 상장 종목들 고개 드는 거 보면은, 얘네들 보면,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에 따라서 신규 상장 쪽으로 조금 놀이터가 이렇게 형성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SD 바이오센서는 사실 이거 지금 흐름이면 원래 더 빠질 수도 있었는데, 오히려 뭐 코로나 현재 상황도 마찬가지고 지금 신규 상장 테마가 좀 살아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양봉을 좀 띄워줬는데 58,000원짜리 이거 돌파 못하면 좀 어려워질 수는 있겠죠. 그래서 오늘 딱 턱걸이 57,000원인데, 여기서 57,000원에서 58,000원 사이가 저항이 될 수도 있고, 이 가격을 돌파를 나오냐 마냐는 좀 지켜봐야 돼요. 그게 맥점이 좀 될 것 같은데, 이 음봉을 다 잡아먹는 거래가 나와줘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잉태형으로 나와주면서 거래는 좀 더 약하네요. 이거는 아직까지 하락이 진행 중이라고 밖에 평가할 수 없는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시세를 올라와 줘야 뭔가 새로운 흐름을 바꿀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아무튼 카카오로 다시 돌아와서 카카오 게임즈나 뱅크에 대한 부분들 뭐 모멘텀으로 충분히 작용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는 결국 실적입니다. 어닝이라는 거예요. 실적으로 봐야 된다. 근데 실적으로 봐야 돼도 지금 실적에 대한 부담감은 좀 있어요. 카카오의 경우에는 단기적 관점에서 실적에 대한 부담감은 좀 있다. 다소 있다. 그래서 단순하게 PER이나 이런 걸로 비교를 해봐도 원래 플랫폼 기업들은 이 투자 지표 중에 PER로 계산을 하지는 않아요. 근데 일단은 지금 어쨌든 간에 그래도 동종 업계를 똑같이 비교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PER로 계산을 해봐도 되는데, 그렇게 계산할 때는, 그랬을 때 놓고 보면은 이제 카카오가 아무래도 좀 비싸다라는 말을 제가 계속 드렸었죠. 그래서 물론 모든 주가가 밸류대로만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하지만 어느 특정 시점에 올라왔을 때, 그 특정 시점이 언제냐?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특정 시점에서는 밸류로 기준 잡아서 상승과 하락이 나와요. 그 특정 시점이 딱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언제? 어닝 시즌입니다. 지금 실적 시즌이잖아요. 실적 시즌이니까 당연히 실적에 대해서 기준을 잡아가지고 움직이겠죠. 두 번째는 뭐냐? 급등락을 보였을 때, 갑작스럽게 급락을 보이거나 갑작스럽게 급등을 보였을 때, SK 이노베이션 급락 나오고서 좋은 이슈 나왔는데 분사 소식 때문에 급락 나왔었죠. 그리고 아직 회복을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돼요? 밸류 이야기 계속 나오죠. 아직도 저평가다. 이거 이렇게 빠진 건 저평가다. 너무 싸다. 적정 주가는 30몇만 원이다. 해외에서 리포트 막 나오죠. 분위기 보면 아시잖아요. 카카오 급등하니까 비싸다. 어쩌고 막 이렇게 내용 나와요. 결국에는 딱 밸류로 인해서 주가의 어떤 방향성을 컨트롤하는 딱 그 두 가지 포인트는 실적 시즌과 주가가 급등을 보이거나 급락을 보였을 때예요. 그러면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에 어때요? 둘 다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둘 다 해당이 되죠. 카카오 최근에 급등 보였다가 급락까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어닝 시즌이고요. 딱 맞아 떨어져요.
그러면 지금 결국에 카카오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결국에는 카카오는 지금은 밸류로 평가를 해야 된다. 뭐 금리라든지 혹은 미국 시장의 움직임, 뭐 빅테크 기업들, 그 다음에 뭐 기술적 반등, 혹은 네이버의 움직임 같이 따라서 움직이는 것도 어느 정도 있고, 뭐 방금 말씀드린 자회사들에 대한 어떤 이슈들로 인해서 움직임을 또 엮어서 갈 수도 있고, 다양한 내용들로 시세가 나타날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실적 발표를 했을 때 카카오는 어쨌든 실적이 뭐 YY 기준이 됐든 QOQ 기준이 됐든 다 좋게 나올 거예요. 이미 카카오의 실적은 좋게 나오겠지만, 하지만 그 좋게 나온다 해서 여기서부터 주가가 더 올라가느냐? 뭐 일시적으로 반등은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2021년, 22년 실적까지 끌어다 놓고 지금 현재 주가를 계산을 해도 적정 밸류로 따졌을 때는 다소 조금 비싸다. 지금 현재 기준은. 그래서 앞으로 카카오가 그 수준을, 앞전 고점을 17만 3천 원의 고점을 못 넘을 건 아니지만 지금 현재의 어떤 평가를 기준으로 한다면 조금 부담스러울 수는 있다. 뭐 무조건 빠진다는 아니에요 또. 자, 그래서 추가적으로 또 모멘텀을 우리가 일정적인 부분으로 살펴보신다면은 그 다음 주 7월 28에서 29일 이때가 미국 빅테크 기업들 줄줄이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좀 직접적으로 같이 동종업계로 평가를 할 수 있는 플랫폼 기업들이라든지 이쪽, 그쵸? 아마존, 구글, 뭐 페이스북 등등 이런 기업들의 어떤 전체적인 실적에 대한 부분에 따라서 또 주가 동향에 따라서 아마 또 카카오나 네이버도 어느 정도의 미국 시장 견인에 따른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정이 나온다 이거는 아니에요. 조정이 나온다 이건 아니지만, 일단 지금 같은 경우에 최근에 거래가 터지는 시점으로부터 기술적 분석을 같이 보태서 보면은 아무래도 단기적인 어떤 활발하게 움직이는 이런 단기적인 움직임이 좀 성향이 강하다. 그래서 다른 어떤 요인들로 인해서 주가가 좀 움직일 수 있겠지만 지금은 다른 모멘텀과 밸류 이런 걸 떠나서 그냥 기술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거래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지금 시점이다. 그래서 지금은 기술적 관점에 조금 더 비중을 두고 카카오를 대응하는 게 맞다. 장기적 관점 제외하고. 그죠? 그래서 우리 VIP님들은 뭐 카카오를 4, 5%대 단타 먹으면 잘 먹은 거죠. 그렇게 해서 일단 수익 시연을 좀 한번 했었고요. 추가적으로 카카오 게임즈 결국에 10만원대까지는 그냥 그대로 가져가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게임즈 이렇게 또 시세가 올라와 줬습니다. 자,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요, 말씀드렸다시피 윗꼬리가 어떻게 터지냐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윗꼬리가 오르다가 그냥 윗꼬리가 터졌다 이게 아니라 가격적인, 이 전체 차트에서의 가격적인 단가적인 부분으로 이 윗꼬리 캔들을 보면은 이거는 절대 끝난 시세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거래가 유입된 시점, 윗꼬리 만듦 시점, 한 번의 차익 실현은 어느 정도 나왔지만 매집 시그널로도 볼 수가 있었다. 그러고서 거래가 터지는 시점의 양봉들 흐름을 보면 어때요? 점점 시세를 들어올리고 있어요. 오를 때마다 양봉마다 계속, 지금도 계속 힘이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차 절반 매도를 하고 1차 절반 매도, 2차 절반 매도, 나머지는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VIP님들 기준. 그래서 이런 움직임대로 만약에 갈 거였으면 카카오는 지금 이 움직임이 나오면 안 되죠. 카카오 뱅크나 카카오 게임즈의 움직임 때문에 간다? 그러면 안 되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카카오 게임즈, 물론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거나 카카오 게임즈의 현재 시가총액 자리나 여러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사실은 지배주주 순이익 면에서 크게 이익을 볼 수 있는 게 카카오는 맞지만, 카카오가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가 50개가 넘잖아요. 56개인가 58개인가 뭐 맞죠? 더 넘잖아요. 많아요. 그래서 뭐 단순하게 이런 한두 종목 가지고 막 급등락을 저렇게 보인다? 그거는 너무 좀 억지스러운 부분이 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항상 시장하고 시장에서 노출이 되는 어떤 이슈나 뭐 기사들 이런 것들은 좀 여러분들 걸러 들을 필요가 있어요. 기자분들이 리딩하는 거 아니잖아요. 물론 기자들이 기사를 써서 주가 시세에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 지금 그러니까 뭐 어떤 이슈가 떴어요. 뭐 예를 들어 임상 발표 이랬을 때 그런 걸로 가는 거는 뭐 이제 기대감을 만들어 주면서 주가를 올릴 수 있을 만한 여지가 되지만, 기사를 보면 카카오 게임즈 시가총액 2위 뭐 사수, 그래고서 뭐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을까? 추가 상승 가능할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이 있죠. 그런 기사들 보면은 사실 뭐 그냥 내용들 쭉쭉 브리핑하는데 그런 방향성을 절대적으로 신뢰를 하면 안 된다. 우리는 주식시장 안에서 현실적으로 보셔야 돼요. 현실적으로. 카카오 한참 17만원 갔을 때 20만원 간다고 떠들었고요. 비트코인 한참 4천만원에서 5천만원, 6천만원, 7천만원 왔을 때 1억 간다고 떠들었습니다. 그래서 막차 타서 7천에서 8천까지 수익 내신 분들, 매도를 하고 나온 사람들은 다행이지만 8천만원에 거기서라도 끝물 타신 분들 손 쓸 새 없이
마이너스 6, 70%까지 찍혔죠. 이 시장이 그래요. 그렇게 그런 거 간다 해서 가는 데만 따라가면 돈 쉽게 법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돈 많이 버셨어요? 못 벌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약 올리는 게 아니라 그런 내용들을 보고서 뛰어들어가셨던 분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비트코인 아직 물려있는 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그럼 어떻게 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사나 이런 것들도 적당히 참고하셔야 되고, 시장에 대해서 좀 발상을 반대로 하셔야 되고, 시장이 막 코스피가 계속 치고 올리고 올라오면은 올라온다라 해서 그냥 막 와 야호 만세하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올라올수록 정리정돈을 하고 다듬어가는 시간들을 가지고 내릴수록 신규 매수를 준비를 하시고.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카카오가 이렇게 내려오니까 카카오 폭락합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자님들 죄송합니다 하면서 매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익이 나잖아요.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카카오 과거에 어땠어요? 11만원대 왔을 때 액면 분할로 올라갈 때 쫓아 들어가 사라고 말씀드렸나요? 그 이후에 눌리고 이렇게 시세가 이거 올라갈 것 같죠? 딱 이 흐름만 보면 올라갈 것 같죠? 의미가 없는 캔들이라니까요. 이런 캔들은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주가가 결국에 빠지잖아요. 11만원 밑에를 기다려라. 여기도 아니었어요. 여기서도 사는 자리가 아니라니까요. 11만원 밑에를 기다려라. 자, 개파락이 나와버립니다. 자, 사세요. 이제 여기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틀 3일 동안 샀잖아요. 사자마자 스트레이트로 뻗어 나오잖아요. 맞죠? 그래서 올라오다가 여기서 왜? 거래가 실리는 힘과 그때 당시에 여러가지 모멘텀과 전 여기서 이제 매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요걸 또 먹었죠. 왜? 그 뒤로 더 가서 수익을 챙기면서도 욕을 먹었죠. 왜 수익을 챙겨줬는데 욕을 먹어야 되지? 그쵸? 너무 일찍 팔았네요. 이런 댓글 막 있었어요. 뭐 일찍 팔면 뭐 안 돼요? 아니 벌고 나왔는데? 카카오로 뭐 한두 푼 벌었나? 우리가? 그쵸? 어떻게 꼭대기만 그렇게 찾으려고 해요? 이만큼 먹든 여기서 이만큼 먹든 뭐 덜 먹으면 어때? 누구는 여기서 사서 이렇게 물리는데 이거라도 잘 먹고 나온 게 어디예요? 생각을 다르게 하셔야 된다니까요. 맨날 아까워가지고 그렇게 막 아우 너무 아까운데 막 끝에서 팔고 싶고 막 그런 욕심들을 버려야 된다고요. 그런 욕심을. 그래야 돈이 벌린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어쨌든 수익 인증 같은 경우에도 너무 많은데 너무 많아서 못 보여드리겠어요. 이거를 제가 이렇게 항상 정리를 해서 보여드렸잖아요. 이제 너무 많아서 어떻게 보여드리지 못하겠어요. 지금 너무 힘들어요. 여기 사실 진짜 수익 인증이 진짜 많아요. 진짜 많아. 그래서 자, 고객센터를 통해서 이렇게 수익 인증들을 보내주시는데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다 보여드리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아무튼 우리 뭐 잘 하고 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뭐 너무 막 영업적으로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이제서야 드디어 단타수장의 진심을 좀 알아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막 영업적으로 하지 않아도 이런 진지하게 좋은 내용들, 그리고 또 저의 관점, 이런 거를 투자 포인트들을 짚어드리고 공감하시는 분들이 또 VIP방에 많이 오시더라고요. 전 그렇게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를 믿고 따라오시는 분들은 끝까지 확실하게 믿고 따라오셔라. 그러면은 돈은 벌게 해드리겠다. 와서 자꾸 뭐 막 말장난 하듯이 하거나 이거 한다 놓고 뭐 이거 어쩌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막 말이 많아요. 그러면은 그만큼 저를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럴 거면 안 오셔도 돼요. 전문가를 선택한다는 건 전문가를 믿고 끝까지 간다는 소린데, 적어도 여러분들 상품 만기가 될 때까지는 그럼 전문가를 믿고 따라가셔야죠. 네? 제가 지난번에 이벤트 할 때 말씀드렸죠. 예전에 이벤트 할 때, 우리 2차전지 이벤트 할 때 2차전지 종목 아직 남은 거 있다, 와서 사야 된다. 그래가지고 두 종목 보여드렸잖아요.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 아시잖아요. 딱 빠졌는데 이때 당시 SKC라든지 동박 삼형제들 다 가는데 일진만 못 간다. 솔루스 첨단 소재 얘네 지금 막 미친듯이 신고가 가고 있는데 못 간 종목이 있습니다. 자, 이벤트 열어드리니까 그냥 부담없이 오셔가지고 그냥 이거 사세요. 그냥 이거. 그래가지고 일진 머티리얼즈를 제가 소개해드렸잖아요. VIP방에서. 유튜브 영상에서는 그림만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딱 사자마자 난리 났죠. 수익 인증 뭐 터져나잖아요. 이걸로 뭐 돈 벌어서 그냥 바로 한 달 결제하고 들어왔는데 와가지고 바로 이걸로 돈 벌어서 저랑 반년 1년 막 연장하신 분들도 계세요. 거짓말을 안 합니다. 대한유화, 그리고 하나 못 간 거 있다, 막차 타야 된다, 대한유화. 여기서 소개해드렸죠. 뭐 아직 더 갈 수 있는데 이런 라인에서라도 지금 고점까지 15%. 아니 뭐 단기간에 15%한 종목 딱 묵직하게 들어가가지고 가입비 다 뽕 뽑았는데 뭐 무슨 말이 더 필요합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단타 천천히 따라오시면 돼요. 이제
그리고 시장 이제 급락 나오면 중장기 세팅해드릴 거고, 지금 경기 방어주 일부 종목들 세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돈이 들어오는 쪽이 있는데 그쪽에 조금 더 돈이 더 들어오는지만 좀 체크해서 또 이제 소개를 해드릴 거고. 단타수장 시장 아시죠? 시장 보는 통찰력, 관찰력 아시잖아요. 그래서 전문가를 의심하면은 의심하면서도 계속 이렇게 찝찝하니까 계좌가 안 불어요. 믿고 하실 분들은 확실하게 믿고 그냥 오시면 됩니다. 참고로 저랑 지금 하시는 분이 약 700여 명이 좀 넘습니다. 카톡에서 이제 또 우리가 법적으로 이게 바뀌어서 카톡으로 리딩하는 게 이제 조만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텔레그램으로 지금 운영을 하는데 아직 다 이동을 못 하신 분들이 계세요. 이동하신 분들은 지금 현재 650명 정도 되는데 아직 한 100여 분 정도 이동을 못 해서 거의 750명 가까이 저랑 지금 함께 하시고, 내일 들어오실 분들이 또 한 10대여서 한 20명 가까이 또 되시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고 계시는데요. 이 6,700명이라는 숫자가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 한 명이 6,700명을 운영을 한다는 건데 굉장히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이 많은 분들이 저를 선택해서 믿고 따라오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분들은 돈을 벌고 있다. 시장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말고, 전문가를 의심하지 말고 오셔서 그냥 해보셔라. 그 말밖엔 제가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영상 하단에 2번으로 성함 문자 발송하시면 VIP 가입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고, 오셔서 편하게 좀 해보시죠. 주식시장 지금 좋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호락호락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당황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깔끔하게 또 준비를 해드릴 테니까 시장을 좀 한번 이겨내 보자고요. 아시겠죠? 자, 긴 영상 시청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010-2291-2353 성함만 문자로 발송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주말 잘 보내시고 더위 조심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단타수장 전문가였습니다. 한 주 고생 많으셨어요.